많은 분야에서 사람들은 정량 분석을 통해 인간이 가진 직관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합니다. 현대 디지털 기술은 인류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디지털 공간의 지배자 역시 문자에서 이미지로 바뀌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인류를 네트워크로 묶는 작업 또한 기존의 사회 조직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실험이나 다름없습니다. 전통적인 수학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계량으로의 전환은 인간이 지식을 이해하는 방법 자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절대적인 불변의 진리를 찾기보다는 지식 또한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이해를 끊임없이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센서와 컴퓨터 기술의 발전은 오늘날을 자각의 시대로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거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통계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이용되었던 데이터가 이제는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컴퓨터는 새로운 영역에서 방대한 규모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에 대한 정보 분석은 맞춤형 디자인이나 광고 혹은 서비스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한편 대규모의 데이터 세트를 다루는 연구자들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 관리 방식을 개선시킬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이는 특정 시스템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세부적인 것에서 도시 디자인의 전반적인 개편과 같은 거시적인 것까지 다양합니다. 새로운 이미지 처리 기술은 딥러닝에 대한 이해를 깊게 만들었으며 신경망 연구는 인간이 어떻게 의미를 표현하고 조작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인공지능 역시 최근 떠오르는 유력 분야입니다. 일례로 영국의 인공지능 기업인 딥마인드는 컴퓨터 시스템에게 어떻게 비디오 게임을 하는지를 가르치는 수준을 넘어 비디오 게임을 배우는 방법 자체를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른바 비지도 학습의 단계에 접어든 셈입니다. 물론 현재의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과 동일한 수준은 아니지만 인공지능과 함께할 미래가 다가오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인류를 재앙으로 몰아가는 기후변화와 같은 위기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 더욱 현명한 판단을 내리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현재의 윤리적 추론은 대체로 생물학적 혹은 사회적 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어떻게 인공지능 시대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지구의 기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일으킨 지구온난화로 인해 만년설과 빙하가 녹아내렸고 해수면이 상승해 저지대 해안가 주민들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해수면 상승 이전에도 인류는 지구의 많은 생명들을 멸종시켰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매일 4,400여 명의 사람이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 문제로 죽어가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일부 신기술들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일례로 탄소를 제거하는 신형 콘크리트는 공기 중의 탄소를 흡수해 잡아둡니다. 또한 풍력 발전을 이용하면 지구온난화에 우려 없이 상당량의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더욱 안전하면서도 많은 전력을 저장하는 신형 배터리와 궁합이 잘 맞습니다. 전력을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만큼 풍력과 같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의 효율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전기를 이용한 자동차와 항공기는 더욱 적은 화석연료로 멀리 이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저에너지 핵반응 기술이 활성화된다면 화석연료의 대체도 결코 꿈이 아닙니다.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이 실물을 소유하는 대신 디지털 매체와 같은 무형의 상품이나 경험을 소비함에 따라 소비 패턴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류는 지구의 자연과 생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류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다만 자연 선택과 무작위적 돌연변이만이 생물종의 생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간이 그러한 결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많은 생물들이 인간의 선택이나 인간이 자연에 미친 영향으로 인해 멸종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미 멸종한 생물의 DNA를 조작함으로써 그들을 되살리는 것도 불가능하지만은 않습니다. 인간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대체로 새로운 과학적 또는 기술적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두 가지 상반되는 견해가 대립하고는 합니다. 즉, 기술 발전을 중시하는 입장과 자연 보호를 우선시하려는 입장입니다.
물론 양자는 모두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행히도 이들을 절충시킬 대안이 존재합니다. 첨단 기술과 친환경을 동시에 잡는 새로운 도시계획이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기술의 발전은 인류가 천연자원과 환경위기를 인식하는 방법 자체를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주에서 바라본 푸른 구슬이라는 지구의 이미지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나아가 최근에는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기후변화를 추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옛 선조들의 생활 양식을 의도적으로 되살려 실천하는 사례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과거 인류가 그래왔듯 수렵 채집을 통해 직접 식량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대인들이 의존해온 자연광을 모방하는 신기술을 연구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작은 사회에서 구성원들끼리 밀접하게 소통하던 생활 양식 또한 재차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소수 집단의 경우 외부와 선을 그은 채 자기들끼리 뭉치면서 보다 넓은 사회적 인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감정이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연구는 감정이 환경 문제에 대한 반응이나 관련된 행복도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보나 과거로부터의 교훈은 생활 양식의 변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한때는 지방 섭취를 피한다는 구실로 무지방 식단이 유행했습니다. 그러나 탄수화물과 설탕으로 가득한 식단이 오히려 건강을 해쳤고, 결국 적절한 지방 섭취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1915년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일반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일반상대성 이론을 양자역학과 결합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으나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물리학자들 역시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미묘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아인슈타인 이후로는 시간과 공간이야말로 물리학의 기초 개념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론가들은 이러한 기본적 연구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례로 끈 이론은 복잡한 관계를 강조하며 한편으로는 양자 정보를 물리학의 기초로 삼으려는 이들도 존재합니다. 블랙홀 역시 여전히 풀리지 않는 난제입니다.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이 기존의 정보유지 법칙과 어긋남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탠포드의 이론물리학 교수인 레너드 서스킨드는 이러한 호킹의 주장을 반박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일부 과학자들은 우주 공간은 유한하고 언젠가는 거대한 수축과 함께 붕괴될 것이라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루어진 일련의 물리학 연구는 물질 세계를 전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통일적 이론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 물리학자들은 힉스 입자를 발견했지만 정작 초솔 입자를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초대칭성에서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지만 아직도 분명한 해답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연구 속에서 물리학자들은 그들이 안다고 생각했던 몇몇 과학적 이론들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과학자들은 우주가 거대한 공허라고 생각해왔지만 최근에 우주의 팽창을 촉진하는 진공에너지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100억 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난 우주는 지금의 2배 크기일지도 모릅니다. 인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외계의 지적 존재를 찾으려는 노력, 특히 외계 생물체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으려는 시도를 계속해왔습니다. 일례로 2015년에는 브레이크스로우 리슨이라는 단체가 우주 공간을 더욱 철저하게 조사하는 작업에 합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과학자들은 인류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암시해주는 증거를 발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표적으로 1500광년 떨어진 태비의 별에 대한 관찰은 해당 항성에서 방출된 빛의 변화가 이른바 다이슨 스피어에 의한 것이라는 추측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다이슨 스피어란 엄청난 과학기술을 지닌 진보된 문명이 항성의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 건설할 것이라는 일종의 가설적 건축물입니다. 한편 일부 과학자들은 인류의 화성 탐사가 해당 행성을 오염시켰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2015년 명왕성 주변을 지나간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가 찍은 이미지는 명왕성이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더욱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우주 탐사는 종종 획기적인 발견으로 이어지지만 오늘날의 미국은 이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블루 오리진이나 스페이스X와 같은 민간 기업들이 우주 개발에 뛰어들었는데 이들은 2015년 실제로 로켓을 쏘아 올렸습니다. 우주왕복선의 시대는 끝났지만 더욱 효율적인 우주 탐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생물을 열역학 법칙의 제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발견은 생명의 한계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동시에 윤리적 문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2015년 일군의 연구자들이 100만 개 이상의 인간 게놈을 분석해 인간 유전자를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른바 크리스퍼로 알려진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하면 생명체의 게놈을 조작하는 작업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유전병을 조기에 제거하거나 우수한 형질을 선택하는 혹은 유전적 맞춤형 인간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진화를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DNA를 컴퓨터 소프트웨어처럼 조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세포 연금술로 비유하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류는 지구의 생명 그 자체를 지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의 유전자 조작 기술은 심지어 일반 세포를 변형해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줄기세포를 연구하거나 조작하기 위한 배아 줄기세포조차 불필요해진 것입니다. 아울러 수술의 발전은 과거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3D 프린터 기술의 이용이 대표적인데 수술할 부위를 스캔해 복제 장기를 만들어내고 이를 이용해 본격적인 수술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간의 면역체계에 대한 새로운 의학적 진보는 난치병이었던 암을 극복하리라는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과학자들이 인간 두뇌를 더욱 상세히 관찰하고 이해하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한편 심리학 분야에서는 이른바 재현성 위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존 연구의 상당수가 다른 연구자에 의한 재현이 불가능했고, 그리하여 과학적 연구 자체의 신뢰성이 의심받기에 이른 것입니다. 물론 심리학은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도 전해주었습니다. 이를테면 사람은 실제로 위험하지만 평범한 사고보다는 가능성이 낮은 충격적인 뉴스를 더욱 두려워한다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미국인들은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두려워하지만 실상 번개를 맞아 죽는 사람이 더욱 많습니다. 또한 다행스럽게도 많은 이들의 우려와는 달리 세상은 점차 좋아지는 중입니다. 세계적으로 빈곤과 불평등이 감소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늘날 과학계는 더욱 다양하며 구성원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다국적 연구팀이 함께 작업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과학적 지식이 넓게 퍼지는 만큼 과학에 대한 참여도 더욱 대중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고등교육이 보급되고 디지털 통신기술이 발달한 20세기부터 시작된 것이기도 합니다. 연구자들은 더욱 적은 연구비만으로 효율적인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이 분석 도구로 자신들의 연구 행위를 검토함에 따라 메타과학이 새롭게 발전했습니다. 한편 빅데이터를 활용한 컴퓨터 분석 기술은 학제 간의 협력을 한층 촉진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과학이 확산됨에 따라 역설적으로 그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풍조도 나타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후변화와 같은 핵심적 문제를 따라갈 만한 과학적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학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미국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연구비 확보의 어려움과 각종 기관이 과학적 연구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과학계가 가진 문제입니다. 연구비는 점차 얻기 어려워지는 반면 출판에 대한 압력은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적잖은 과학자들이 연구 절차를 함부로 생략하거나 재현이 어려운 연구를 섣부르게 발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이면에는 어떻게 과학을 대중화하며 과학계를 건강하게 유지해 나가는지에 관한 난제가 존재하는 셈입니다.